무엇이든 당신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곳곳에서 몇몇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피치를 수행하며 중력을 구부리고 불가능을 극복하며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변칙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소설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능력을 지닌 20명의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인력거와 다가오는 트럭의 충돌이 확실해 보이는 순간 갑자기 빛의 섬광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인력거는 도로의 반대편으로 이동했고 아무런 피해 없이 옮겨졌습니다. 트럭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한 그림자 같은 인물이 근처에 서 있었으며 마치 이 놀라운 탈출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력거 기사는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은 상태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는 어떻게 사고를 피했을까요? 이 신비로운 사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할까요? 순전히 운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게리 터너는 2위 단로 증후군이라는 드문 의학적 상태를 앓고 있으며 이는 그의 몸의 결합 조직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그의 피부는 리마커블리 스트레치하며 그는 배의 피부를 인상적인 15c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게리의 피부는 배, 목, 팔 등 일부 부위에서는 더 탄력적이며 손과 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독특한 특성 덕분에 그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테일러의 단로 증후군은 인대와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때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지만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들은 적절한 관리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이야기는 그의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만약 당신이 가리처럼 몸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느낄까요? 그것을 선물로 간주할까요? 아니면 도전으로 생각할까요? 신비로운 태국의 해안에서 바다의 다양한 생태계를 탐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첸 아이들은 육지에 있는 것처럼 맑고 선명하게 바닷속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들은 수중에서 보기 능력이 뛰어난 고대 부족에 속해 있으며 그러한 능력은 과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도전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심도 있게 연구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 과학자인 아나키젤레는 모첸 아이들이 돌고래와 물개처럼 수중에서 시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쉽고 빠르게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서는 이 능력이 순수하게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습득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연습을 통해 일부 아이들이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눈은 적응력이 뛰어나며 일정한 노출을 통해 자신들의 수중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친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시력은 유연성을 잃어가고 그로 인해 성인이 되면 같은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모친이의 수중 시각은 그들이 해양 환경에 적응한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세대를 거치며 바다의 유목민으로 살아온 그들은 2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장비 없이도 최대 5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 신체의 놀라운 적응력을 강조합니다. 모친이의 아이들은 인간의 잠재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환경에 대한 요구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가 자연과 상호작용할 때 예상치 못한 인간의 능력을 발견하게 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사란스크의 조용한 마을에서 나탈리아 데미키나는 놀라운 주장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10세에 불과했지만 사람의 몸속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의 장기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전의 순진한 관찰이 곧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7세가 되자 나탈리아의 능력은 더욱 고도화된 것으로 보였고 그녀는 단순히 장기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흥미로운 정확도로 다양한 질병, 가벼운 염증부터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능력에 주목했고 과학자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타샤가 평범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 일부는 오직 X선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러시아와 영국의 연구자들은 나타샤의 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했지만 결과는 제각기 달랐다. 일부는 그녀의 진단이 단순한 추측일 수 있다고 제기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의 정확성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024년에 한 영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타샤는 여러 가지 의학적 상태를 지적했으며 이후 의사들이 이를 확인했다. 나타샤의 능력을 믿든 그렇지 않든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인식과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을 하게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이 있을까? 울버린 이 단순한 허구의 인물이 아닌 현실이라고 상상해보라. 러시아의 한 병원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이 흥미로운 영상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한 남성이 의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외투를 걸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몸을 숙인다. 의사가 문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남자의 손에서 물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의사는 충격에 휩싸이고 근처에 있던 한 여자는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남자는 마치 이 일이 처음인 양평온함을 유지한다. 이것이 실제 영웅의 순간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그 영상은 진짜처럼 느껴지며 특히 강렬한 감정적 반응들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진짜일까? 직접 보고 판단해보라.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다. 한 회의실에서 차분한 직원이 마치 SF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능력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한 여성이 동료의 핸들을 테이블 위로 손이나 줄 없이 오직 집중력만으로 옮기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녀의 동료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비록 영상에는 음성이 없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것이 단순한 속임수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숨겨진 자석이나 다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정신력, 즉 마음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능력의 일종이 아닐까 하고 궁금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설명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신력이라는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켜왔다. 뇌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한때는 환상으로 여겨졌던 능력이 언젠가는 실현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호기심을 자아내는 순간은 질문들을 던진다.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목격한 것일까? 과학이 인간의 잠재력을 탐구해 나감에 따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더 알고 싶게 만든다. 한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에는 한 여성이 두 대의 차 앞에 차분하게 서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녀는 첫 번째 차를 지나칠 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 차가 그녀를 향해 빠르게 달려올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녀가 차에 치일 것 같은 순간 그녀는 도로 반대편에 다치지 않고 나타난다. 이 짧고도 놀라운 클립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초능력을 지닌 것이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교묘한 착시라고 생각한다. 사라예보의 평화로운 마을 파우사락에서 전기가 툴의 남자라고 알려진 바시아가 살고 있다. 그의 전기와의 연결고리는 과학의 범주를 넘는 듯하다. 바시아 또는 스트루스는 1983년에 2만 볼트의 전기를 견뎌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2003년에는 단지 97초 만에 자신의 몸으로만 물 한 컵을 끓이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손끝으로 전구를 켜고 손으로 물체를 데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한다. 과학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그의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두껍다고 하지만 이는 그의 높은 전압 저항력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일부는 바시아의 몸이 전기에 대해 독특한 내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그의 신비로운 능력은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고심하게 만든다. 바시아는 자신의 능력을 건강 서비스로 발전시켜 집에서 정기치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몇몇 환자들은 관절염과 같은 증상들에서 완화를 경험했으나 위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료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효과를 믿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스투야의 온 가족이 이 정기와 같은 재능을 공유하여 생중계되는 무대에서 매혹적인 고개를 선보인다는 점입니다. 방문객들은 더 많은 질문을 남긴 채로 매료되어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야스트루야는 이렇게 높은 전압을 어떻게 견뎌내는 걸까요? 히잡이 푸르게 펼쳐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평원에서 메사이족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인상적인 높이로 도약하는 능력이죠. 전통 의식 중에서는 모란이라 불리는 젊은 메사이 전사들이 수직 점프를 선보이며 평균인의 점프보다 90cm 이상 높은 세 발짝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빨강색 술카를 입고 전사들은 완벽한 리듬 속에서 도약합니다. 하지만 이 점프, 아두무라고 불리는 행동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 용기, 그리고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하며 메사이족의 성년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기술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약간의 무릎을 굽히고 한 번이 폭발적인 동작으로 곧장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강한 다리 근육과 균형 잡힌 팔의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이 힘과 조화의 정확한 조합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전사들이 리드미컬한 노래와 구호에 맞춰 몇 시간이고 점프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그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도달하는 방법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체격과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긴 거리를 매일 걷는 것을 포함해 강한 다리 근육과 탄력 있는 힘줄을 발전시켜 자연스럽게 뛰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물리법칙에 도전하지는 않지만 메시아 전사들은 자신의 한계를 완벽하게 숙련했습니다. 그들의 도약은 전통과 인간의 잠재력에서 오는 힘의 강력한 상징이 되어 사람들을 그들의 유산과 주변 세계와 연결해 줍니다. 누군가가 음식이나 물 없이 몇 주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구자라트주 샤라다 출신인 프로라 자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아미바 여신의 열렬한 신자인 자니는 신이 개입이 그가 음식이나 물 없이 생존하게 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23명의 의사들이 인도 방위 생리학 및 연합과학연구소 DPA에서 10일간 병실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놀라운 연구를 진행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자니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았지만 탈수나 굶주림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심지어 소변을 생성했지만 재흡수되어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기아나 영적 수행이 인도 전통에서 드물지 않지만 자니의 사례는 철저한 기록 덕분에 눈에 띕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이 없이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유지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가 겨울잠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가 영양 필요성을 대폭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깊은 신앙이 굶주림과 갈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도 관찰된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조니는 2020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저를 매료시킵니다. 이 이야기에는 과학, 신앙,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물학적 과정이 존재할까요? 정신과 몸이 영적 수행을 통해 물리적 세계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는 특별한 심리적 조건화의 사례일까요? 빙하인으로 알려진 위모프는 인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위모프 방법은 세 가지 주요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흡 작업,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기, 그리고 정신 집중입니다. 통제된 호흡을 통해 참가자들은 혈액을 산소화하여 추위에 대비합니다. 점진적인 차가운 환경 노출은 면역력과 회복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프의 성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핵심 체온이 떨어지지 않은 채 얼음 속에 거의 2시간 동안 잠수했습니다. 이는 라드바우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술이 하프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12명이 이 방법을 단 10일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들의 면역 반응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어 이 방법이 면역 체계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탐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몸의 한계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프는 반바지만 입고 에베레스트 산 고도 22,000피트를 넘는 등반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그는 정상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극한의 추위에 견디는 그의 능력은 인체의 잠재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유전자나 자연적인 적응이 그의 비범한 엄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실천자들은 유사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혹시 호프의 방법이 미래의 인류가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처럼 비범한 업적들은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특별한 재능일까요? 당신은 자신의 신체나 정신을 한계를 넘어서도록 밀어붙였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스콧 플랜스버그, 인류의 계산기라 불리는 그는 놀라운 정신 수학 능력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즉시 수행할 수 있으며 제곱근과 세제곱근 계산도 가능합니다. 2001년과 2003년에는 같은 숫자를 15초 만에 반복적으로 더하며 전통적인 계산기보다 빠른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1990년에 독특한 인류 계산기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하루, 월, 년의 기준점으로 제로를 사용합니다. 낮에는 교육자로 활동하며 미디어 출연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 곳의 한 지역에서 치아왕으로 알려진 한 남자는 그의 놀라운 힘으로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그는 단 9피트의 거리에서 오직 치아로 328톤의 기차를 끌어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중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설계된 밧줄이 그의 턱과 발 사이에 단단히 고정되고 나무 기둥에 발을 댄 채로 이가 가장 뛰어난 왕이 힘차게 끌기 시작했다. 한 뼘 한 뼘, 거대한 기차는 엔진의 힘이 아닌 단순한 의지와 치아의 힘으로 전진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가의 왕에 따르면 이는 고대 인도의 명상 기법과 엄격한 턱 강화를 위한 훈련이 결합된 결과이다. 그는 수년 동안 마음과 몸을 조화롭게 훈련시키며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았다. 그의 성취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올바른 준비와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몸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이가의 왕과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는 한 우리는 또 어떤 가능성이 열릴지 궁금해할 것이다. 어떤 인간의 잠재력의 경계가 아직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니엘 브라우닝 스미스, 일명 고무소녀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남성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특별한 여정은 겨우 4살 때 시작되었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의 독특한 능력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헌신과 전문가의 훈련을 통해 다니엘은 그의 불가사의한 유연성을 기르며 극한의 유연성으로 무려 7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다. 라이브 공연을 넘어 다니엘은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3와 조한과 엮이지 마라 같은 작품에서 놀라운 스턴트로 관객들을 감탄하게 했다. 그의 실제 유연성은 종종 CGI를 초월하여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는 멋진 효과를 제공한다. 진정으로 그의 재능은 현실 세계의 슈퍼파워와도 같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루이스 린을 만나보세요. 그는 기존의 이해를 도전하는 독특한 재능을 가진 남자입니다. 자석 남자 또는 미스터 맥넘으로 알려진 루이스는 금속 물체를 자신의 몸에 붙일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자석은 아닙니다. 그의 능력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자석의 힘 때문이 아니라 피부 마찰의 독특한 정도가 흡입처럼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신체적 특성 덕분에
그는 최대 1.8kg의 금속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심지어 자동차를 끌어올리는 인상적인 묘기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재능은 유전적인 것으로 보이며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자선 행사에 참여하며 말레이시아의 기록에도 이름을 올리는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의 독특한 특성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인체 생물학에 대한 미래의 발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루이스가 그의 뛰어난 기술로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과 호기심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왕으로 유명한 나지를 만나보세요. 그는 특별한 열정을 가진 뛰어난 암벽 등반가입니다. 그의 대담한 등반으로 유명한 그는 인상적인 기술로 관중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253m 높이의 카라카 폭포를 정복한 것이며 단 15분 만에 분필만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솔리테어 시계탑을 오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지의 등반 스타일은 원숭이를 관찰하는 데서 영감을 얻었으며 그는 유머러스하게도 그들의 움직임을 이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민첩성과 짜릿한 기술은 그의 탁월한 재능을 목격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놀라움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테니까요. 노르마이 게이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70년 동안 벌과 소통하는 희귀한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 소통하는 것이죠. 퇴직한 UC 데이비스 명예교수이자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인 노르마이 게이는 전 세계에서 궁극적인 벌 다루기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 중 하나는 통제된 환경에서 109마리의 벌과 부드럽게 작업한 것으로 이 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노르마이는 다른 사람들이 놓친 벌에 뭔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정밀한 의사소통과 복잡한 행동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는 벌들이 다른 동물처럼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그는 할리우드에서 벌에 대한 전문가로 자리 잡았고 벌들이 화면에서 완벽하게 공연하도록 보장하며 영화와 광고에서 그들이 묘사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83세가 된 지금 노르마이는 전문벌 다루기를 은퇴했지만 자신의 정원에서 야생벌들에게 먹이를 주며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비슷하죠. 손수하는 일 외에도 노르마이는 100편이 넘는 출판물을 집필하여 과학적 지식과 양봉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할리우드를 넘어 연구 및 보존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름은 젊은 양봉가들을 멘토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벌들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며 그들의 생존이 교육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저서, 강의,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이러한 중요한 생명체를 돌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노름에게 벌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평생의 열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야생벌들을 돌보며 그의 유산은 단순한 기록이나 영화에 그치지 않고 번창하는 벌집과 그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한편 히말라야의 차가운 고지대에서 티베트 숙녀들은 오직 젖은 천으로만 몸을 감싸고 추운 환경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투모 명상에 있습니다. 이는 고대의 수행법으로 현대 과학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투모 또는 내면의 불은 숙녀들이 마음을 이용하여 열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명상 기술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1980년대에 이를 연구하며 숙녀들이 집중적인 명상과 호흡 연습을 통해 특정 부분에서 체온을 17도 화씨 이상 상승시킬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숙녀들은 내면의 따뜻함을 시각화하고 독특한 호흡 기법을 결합하여 열 생산을 자극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젖은 천을 몸에서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혈관 확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혈관이 확장하여 혈류를 증가시키고 열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는 추운 조건에서 혈류를 제한하여 열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이 승려들은 이러한 자연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벤슨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사들의 몸 온도,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의 온도가 육체적인 움직임 없이 오직 집중 명상을 통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통제력은 수련자들에게 깊은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투모는 여전히 영적 수행이지만 연구자들은 그 잠재적 응용 가능성을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였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과 몸에 대한 신비는 여전히 우리가 갓 이해하기 시작한 부분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숨겨진 잠재력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케빈 리차드슨, 즉 사자 속삭이는 자로 알려진 그는 큰 고양이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치타이든 사라이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자공원 근처의 동네에서 자라면서 공원 소유자와 친밀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정 덕분에 그는 공원에서 재활 중인 동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케빈은 백사자왕국이라는 특별한 시설을 관리하며 26마리가 넘는 사자와 수많은 하이에나, 표범 및 기타 토종 동물들을 돌보았습니다. 2013년 그는 케빈 리차드슨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설립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와 사자들 간의 유대감은 굉장히 특별한데 그는 그들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존중과 독특함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물고 위험할 수 있지만 케빈이 이 장엄한 생물들과의 연결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그가 자연과 야생동물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이해와 존경을 보여줍니다. 올드델리의 중심부, 향신료의 욕조처럼 살아있는 거리 한가운데에 자리한 가네시아 레스토랑은 음식 그 이상의 것으로 유명한 소박하지만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곳의 진짜 매력은 65세의 셰프 쿰으로 그는 놀라운 기술로 세상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그는 끓는 기름에서 손으로 생선을 능숙하게 꺼내는 기법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실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의 대표적인 동작이 되었고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를 끌어들입니다. 200도에서 가열된 기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즉시 화상을 입힐 수 있지만 그는 놀라운 주의와 정밀함으로 이를 다룹니다. 화상도 물집도 없이 오직 완벽하게 튀겨진 생선만이 남습니다. 이 매혹적인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여 열에 대한 독특한 저항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설명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술이 가족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가네시아 레스토랑은 여러 대에 걸쳐 내려오며 현재는 셰프의 아들들이 일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지만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며 레스토랑의 특별함을 만드는 맛과 기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음식 애호가들에게 가네시아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사 장소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요리 전통이 경이로움과 어우러져 매 방문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삶은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드러나지 않은 능력을 숨기고 있지 않을까요?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경계를 계속 넓혀가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응원의 뜻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영상에 대한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